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진펜트라 관련해서 매출 2조 원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진펜트라의 블록버스터 제품 육성에 관심도는 높아가고 있죠. 오늘 제 주가는 종가상으로 19만 9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255.00 0.6% 강세고요. 나스닥도 지금 이제 0.3%로 강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소형 주식의 러셀 2000도 0.49% 강세고, S&P 선물 같은 경우 0.29%다 강세죠. 자, 유가 관련되는 부분은 강세, 금값도 좀 강세인데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에 이 폴아웃 관련되는 부분 속에서 선물이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상치도 다 이제 앞서가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나왔거든요.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레비뉴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그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년 동안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 30배 정도 올라갔고, 분기로 보면 거의 1년 반 정도 계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그 고객들이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이 빅테크 쪽인데, 여기가 내년도에도 이제 계속 이제 AI 관련되는 투자를 계속 하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이고, 거기 거의 90%를 엔비디아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들의 이제 국내 증시 영향도 뭐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장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예, 그 우려감들이 이제 또 8월 초에는 이제 급락을 할 때는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 흐름이 조금 뭐 달라져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 침체하고 같이 겹치면서 이야기가 났는데, 이 헤드라인에 나왔던 이 경기 침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틀렸다, 수년 동안. 이거는 이제 2022년도에도 그 2021년도에 이제 보통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이제 툴들이 그 장단기 금리 역전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이제 2021년도에 왔는데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이제 그 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업률 지표가 이제 8월달 초에 나왔던 게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클라우디오 샴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업률이 높았던 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던 어떤 부분들을 간과한 어떤 수치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도 경기 침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뭐 분기별로 2분기 연속으로 이제 그 역선장하면 이제 경기 침체인데요. 사후적으로 이걸 이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코로나 때도 이제 한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예측 관련되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논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는 그냥 계속 팝니다. 현물 쪽에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오늘 또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이제 거래소 쪽에서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매도를 하고, 개인들만 이제 거의 8천억 이상 일단 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2600선 중반까지 일단 내려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5% 빠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코스피는 2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3배 가까이 종목 수로는 빠진 게 훨씬 뭐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수로 보셔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일평 아래로 내려가서
이 8월 초에 급락 관련되는 부분, 이때 이제 뭐 엔화의 그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엔캐리,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제 AI 거품, 이 세 개가 이제 같이 결부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쪽에 나오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단기 이제 크러쉬가 났던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한 상태에서 본래 어떤 이제 추세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좀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죠. 이 흐름들을 거의 회복해주고 난 다음에 플랫형으로 한 2주 가까이 가다가 지금 21일평까지 다시 내려갔고, 이 부분에는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영향이 가장 일단 크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매매 동향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이번 주가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 일단 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이제 6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개인들이 600만 주니까 뭐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여기도 5거래일 연속으로 금요일부터 계속 매도고, 기관도 매도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개인들이 이제 받아내는 뭐 이런 흐름들을 진행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고, 2차 전지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이 이쪽으로 이제 다시 몰리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이니까 셀단이나 소재단이나 장비단,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관련되는 전고체 관련되는 종목들이라든지 테슬라의 4680 관련되는 배터리 관련주들, 이쪽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FDA 승인 이후에 다음 달 이제 금리 인하와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높은데, 오늘은 아침에 이제 흐름들을 오후장에는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캔들이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셀트리온은 이런 흐름에서 크게 지금 동반을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 기관이 이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매수 흐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연기금은 어제 오늘 계속 매수입니다. 오늘도 38억 정도, 투신도 19억 정도 매수, 뭐 이러면서 금융투자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 전체적으로는 일단 매수.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이러면서 좀 20만 원대가 이제 종가상으로 좀 내려가서 좀 아쉬운 흐름.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계속 윗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중에 이 20만 3,500원을 넘어서 21만 원권을 가서 이제 바닥권에 완연히 이제 탈피 시도를 하는 모습을 장중에는 보입니다만, 역시 이제 거래량이 안 늘면서 이 부분들을 올라가면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는 이 흐름들로 이전의 어떤 고가를 넘어가는 데는 좀 안 되는 뭐 요런 흐름이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침에 이제 204,500원, 그러니까 203,500원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든지 밑으로 안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서 20만원 언더로 내려와서 거의 종가가 이제 저가가 되는 흐름이었고, 시간에 200원 정도 더 빠졌습니다. 거래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월봉상의 이제 저항대, 1월 달에 이제 윗꼬리 연봉의 시가 라인,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20만 3,500원. 그 다음에 주봉상의 7월 말에 그 윗꼬리 있는 원봉의 시가 라인.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넘어가는 이제 거래가 나올만 한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좀처럼 고위로는 쉽게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철회 이후에 이제 펀더멘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이제, 매출 관련의 어떤 기대감이 내년도까지 이어집니다만, 호재에도 단기로만 아침에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일단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 이제 상반기라든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돌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직은 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안 빠져야 이전과 같은 박스권으로 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의 이제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좀 견조하게 유지해 주느냐가 일단 중요한 구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상반기에 어떤 주도주였던 AI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고점론들이 나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선호도와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인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드라이브 관련되는 부분들, 그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해는 이제 2분기에는 22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2조까지. 회사에서는 이제 뭐 5조까지 일단은 봅니다만 뭐 2조만 한다 하더라도 블록버스트의 어떤 흐름들을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3월 달에 이제 출시 이후에 그 PBM 업체의 그 처방집 등재, 포뮬러 등재 이후에 오늘 뭐 이야기 나왔던 이 보험사의 이제 선호의약품 등재까지 나오면서 그만큼 이제 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을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멀티플이 높아지는 어떤 이제 구간에 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진펜트라도 기존의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을 주타켓에서 FB의 휴미라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임상 관련되는 부분 IND 승인을 받아서 이 결과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적응증 확장을 통해서 이제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또 이제 구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성장이 실적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에 이제 주가 수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자체가 전체가 이제 55조고 미국 시장이 39조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진펜트라의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꾸준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PBM 환급 관련되는 부분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정권사에서 이제 최근에 부국 정권에서 내년도 거의 9천억 가까운 매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2888주, 그 다음에 27일 기준으로,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60만 주대, 그 다음 오늘 이제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내일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흐름이 이제 20만 3,500원 다시 회복하면서 양봉의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